술잔을 씻어서 다시 부으려 하는데 홀연 갑자기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나타났다. 갑자기 뭐 말 그대로요. 왠지 우연이겠지. 모든 사람 합치면은 총 몇 명? 9명. 의아히 여기고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올라오는가? 라고 했다. 자, 지금부터 여기에서의 이 호승, 오른쪽 위에 잠깐만 보세요. 양소유와 육간대사를 가리키는 말들이 있죠? 얘네들 구분할 거예요. 시작해 봅시다.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했다. 희한하게 생겼어요.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 양소유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대충 눈치가 오죠? 육관대산 동그라미고 양소유는 세모입니다. 예를 올려 말하기를 사냐사람, 산속 사람이 대승상을 되나이다. 라면서 겸손하게 인사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호승, 누구야? 육관대사님이지. 스승님이죠. 제자를 꿈을 꿔서 깨닫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꿈 속에 들어간 거지, 자기가. 완전 뭐지? 옛날 그 영화 있었는데? 인셉션인가? 여러분들은 그 영화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다.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베나이다. 태사가 이인, 특별한 사람인 줄을 알고 양소유가 저분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인. 한자를 풀었으면 다를 이 사람인,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기를 사부는 어느 곳에서 오셨습니까?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스님이 얘기하기를 어허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나야 몰라? 일찍이 귀인 높은 사람은 사람 잊어먹기를 잘한다 라는 말이 맞구만. 야, 너 벼슬 엄청 높아졌다라고 나 까먹었어? 승상이 자세히 봤더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다. 문득 깨달아서 8명 부인 중 하나인 능파낭자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옛날 내가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용궁에 잔치하고 여기에서의 요 꿈은요 꿈속의 꿈이에요. 몽중몽이지. 동정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스님이 법자에 앉아서 경을 강론한 것을 보았는데 그때 내가 꿈속의 노승이 요 말이 빠졌죠? 내가 꿈속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얘기는 이거예요. 전체 소설이 요만큼 현실, 꿈, 현실, 그리고 이 꿈속의 꿈, 요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꿈은 여기 요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몽중몽. 근데 이게 또 소설적인 구조로 너무 좋은 거지. 어때? 이 꿈속의 꿈도 결국에는 깨어났지. 그쵸? 그러니까 이 꿈도 깨어날 거야. 괜찮을까요? 이 작은 꿈도 결국에 깨어났으니까 이 큰 꿈도 결국엔 깨어날 거야를 살짝 암시해 주는 거지. 그랬더니 호승이 박장대소 박수 치면서 웃으며 말하기를 맞아 맞아 그때 노승이 나야. 그런데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기억하고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 다시 몽중몽의 사건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 어머, 이거는 뭐예요? 꿈 이전에 현실에서 스승과 제자로 10년간 돛닦고 가르치고 했었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참네. 야, 10년 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 양장원, 얘가 장원급제했거든요. 벼슬. 누가 너보고 총명하다고 있는가? 아이고,
야, 너 요거는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나랑 같이 살았던 건 기억 못하냐? 멍청아? 이 정도는 기억. 너 똑똑하다고 소문났던데 아니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괜찮나요? 네. 뒤에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읽고 올게요. 환장하겠네.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 나는 15, 6세 이전에 부모 곁을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하여 곧바로 관직의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고 동으로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토번으로 정벌하러 떠난 것 이외에는 여기에서부터 떠난 것 여기까지 어떻게 요게 꿈속에서 양소유의 행적을 나타내는 거지. 나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일찍이 경사, 수도를 떠난 적이 없는데 언제 사부와 함께 10년을 상종했겠습니까? 저 이렇게 바쁘게 살아와서 1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살았던 스님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노승이 이르며 웃으며 말하기를 어허 상공 양소유 너 아직도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너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했구나.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양소유 나로 하여금 꿈에서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내가 꿈꾸고 있다고요? 그러면 저 꿈에서 깨고 싶어요. 노승이 말하기를 어허 그것은 어렵지 않도다 하고 손에 잡고 있는 섭장 지팡이를 들어 돌란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를 덮어 지척을 분변하지 못했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한 상태에서의 꿈속에 있는 듯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거지.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올바른 길로 소유 나를 인도하지 않고 환술로서 희롱합니까?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저한테 겁주는 거예요? 라고 했었더니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이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 있는데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바로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 그래서 정확히 학교쌤이 어디서 끊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 부분에서 끊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꿈이고 뒷부분이 현실. 여기에서의 이제 이 자기니까 이 자기는 더 이상 양소유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 성진이지. 그 다음 여기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밑줄 시간이 경과했다. 하나 더 양소유의 삶이 하룻밤 꿈에 지나지 않았었다. 인생 한순간이더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서 뭐 확인할 거 있었을까? 얘네 확인했고, 얘 확인했었고, 뒤에 240페이지, 오케이. 240페이지의 오른쪽 위로 잠깐 와볼까요? 성진이 꿈속에 등장한 육관대사의 역할, 성진이와 팔선녀를 인간 세계로 보냈다가 다시 현실로 데려옵니다. 성진이와 팔선녀가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춘몽, 너 아직 봄의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구나. 봄에 꾸는 꿈,
덧없는 인생. 너 아직 완전히 덧없는 인생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군. 꿈속에서 소유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출장 입상하고 부귀 영화를 누렸었는데 그것이 덧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됐을까요? 아까 누구냐? 지훈이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러다가 꿈에서 깨어나면 완전 짜증날 것 같지 않아? 나 이게 꿈이라면 영원히 그런 꿈 꾸고 싶은데. 꿈에서 깬 후 자신의 몸을 봤더니 108개의 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까칠까칠했으니 염주 달고 머리털을 깎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신분이 승려지.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고 전혀 대승상의 위의가 아니었었다. 아,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는 거 여기 동그라미가 그 육관대사는 아니에요. 육관대사하고 성진이하고 구분하는 거는 어디야? 여기에서 여기까지에서의 이미 끝나 있어? 정신이 아득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맞아 나 성진행자 맞아 내 이름 성진 돌을 닦는 사람이었지 라고 깨달았다. 처음에 스승님께 육관대사에게 책망 혼나고 풍도옥 지옥에 가서 사실은 그 염라대왕 지옥에 먼저 갔잖아요. 지옥을 이제 풀코스로 한번 체험해 봅니다. 이렇게 인간 세상으로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꿈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 있을까? 여기서부터 그리고 장원급제하여 한리막사하고 출장 입상 공명신태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고 벼슬에서 물러나 두 공주와 여섯 낭자와 더불어 즐겼던 것이 요만큼 묶어서 이게 전부 다 하룻밤 꿈이었었다. 외우죠. 일장춘몽 남가일몽 일장춘몽 남가일몽 하나만 더 쓸까요? 한단지몽 하나만 더 쓸까요? 노생지몽 노생의 꿈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분명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된 잘못된 것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셔서 인간 부귀와 남녀 종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이로다. 인간 부귀와 남녀 종욕이 다 허무한 것. 밑에 보면은 꿈을 통해 성진이 깨달은 것이라고 쓰여져 있고 또 밑에다가 우리 하나 더 쓸 수가 있죠. 이 글의 주제지. 인생 덧없는 거구나. 인생 무상이구나. 성진이가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성진이가 큰 소리로 묻기를 어이 성진이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느냐? 성진이가 꾼 꿈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이 모든 것이 누구? 육관대사가 행한 일이니까. 이 모든 게 육관대사가 행한 일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지. 오른쪽에서 뭐 볼 거 있을까요? 됐고. 오케이. 다음 페이지. 성진이가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제가 이미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빨간색으로 밑줄 사부께서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꿈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으니 사부님의 은혜는 천만겁이 지나도록 갚기 어렵습니다. 꿈을 통해 인생 무상을 직접 체험해서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 아까 말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룻밤 꿈으로
뒤에 또 내용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성진은 뭐 하고 있어요? 현실과 꿈을 구분하고 있지. 육관대사 입장에서 이거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야.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야. 밑에 시간의 경과 우리 아까 확인했고요. 성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반성했죠. 뭘 반성했을까? 세속적 욕망으로 번뇌했던 것. 그리고 꿈을 통해 깨우쳐 주셔서 감사. 저 진짜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딴 생각하지 않을게요. 밑에 나와 있는 꿈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읽어봤으니까 괜찮죠? 다음 페이지. 조금만 힘내볼게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대사가 말하기를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더니 흥을 타고 갔다가 욕망을 추구했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어떻게 스스로 그러한 삶을 버리려 했었으니 내가 관여한 바가 있겠는가? 내가 한 거 없어.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한 거야.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었다라고 했더니 빨간색 밑줄 꿈과 세상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니 네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했구나. 너 꿈을 통해 깨달았다고 지금 얘기했어? 네. 꿈과 현실 구분하는 거네? 네. 너 덜 깨달았어. 왜요? 옛말에 호접지몽이라는 단어 알고 있어요? 네. 장주라는 사람이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되었다 라고 해서 잠에서 깼어. 장주가 내가 나비가 되는 그 꿈이 너무 실감나는 거야. 아, 나비가 되는 꿈 너무 실감나는데? 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문득 지금 나는 나비의 꿈 아닌가? 내가 나비 꿈을 꿨을까? 나비가 내 꿈을 꿨을까? 너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아우, 귀 아파지. 그러네. 진짜 깨달음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장주가 이야기하는 거죠.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 라고 했더니 밑줄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어느 것이 거짓된 것, 꿈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 현실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그러고 나서 진짜 깨달음을 얻었는데 자, 성진아, 소유야,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꿈이냐? 너 장담할 수 있냐? 아니요, 저 장담 못하겠는데요. 밑줄, 꿈과 현실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 왜? 모든 존재가 헛되고 순간적이다 라고 하는 불교의 공사상, 빌공 사상이 드러난 것이다. 괜찮나요? 성진이가 약간 좀 뻘쭘해졌어. 제가 아득히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으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대사가 승낙하여 말하기를 이제 마땅히 금강경이라는 것에 큰 법을 베풀어 너희의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알았어. 내가 너 깨닫게 해줄게. 그런데 잠깐 있으면 새로 들어올 제자들이 있으니까 기다려. 여러분들 늦게 오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까 지훈이한테 얘기했거든. 봄이 오면 시작할 거라고. 이렇게. 성진이 먼저 왔고 이제 누구 오면 돼? 팔선녀 오면 돼. 이렇게. 문지기가 말하기를 어제 왔던 위부인의 시녀 팔선녀가 또 와서 사붓게 뵙기를 청하나이다. 왜 보러 왔을까? 저희도 제자로 받아주세요. 왜? 저희도 뭔가를 깨달을 것 같거든요. 양소유만 꿈을 꾼 게 아니라 양소유랑 8명의 선녀들이 다 꿈을 꿨어. 9명이 다 꿈을 꾼 거지. 하나의 꿈을.
대사가 들어오라 했더니 팔선녀가 대사 앞에 나와 합장 손을 모으고 고두 머리를 조아리면서 말하기를 제자들이 누구 팔선녀 저희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실로 깨달은 것이 배운 것이 없어 세속 정욕을 잊지 못하였는데 왠지 그런 얘기였겠지. 아까 양소에 막 그러갔는데 아까워서 스님 너무 멋있더라. 뭐 상의가 하고 싶은데 괜찮지 않았어? 이런 얘기 했었겠지. 대사의 자비하심을 입어 밑줄 하룻밤 꿈에 크게 깨달았나이다. 하지만 육관대사 입장에서는 아직 팔선녀도 깨달은 거 아니죠. 왜? 꿈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위부인께 하직하고 불문으로 돌아왔으니 밝은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저희 이제 불도를 닦을 거니까 저희 제자로 받아주세요. 여선들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은 깊고 멀다. 큰 역량과 발언, 소망이 없으면 쉽게 이르지 못한다. 그대들은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 하라.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 불도를 얻고 싶나 불도 쉽지 않아.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의 각오를 해라. 혹은 단단히 각오해라. 혹은 너희들의 각오를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팔선녀가 물러나와서 얼굴에 칠한 연지분, 화장을 싹 지우고 소매에서 칼을 꺼내어 흑운 같은 머리를 깎아버렸다. 그러면 세모친 연지분, 흑운 같은 머리, 이 세모 표시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예뻐 보이고 싶은 세속적 욕망이지. 근데 머리를 화장을 씻어버리고 머리를 깎아버렸다 라는 건 세속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지. 단절. 그리고 다시 돌아와 대사께 말하기를 저희들이 이미 얼굴을 고쳤으니 진짜 얼굴을 고친 건가? 아니요. 저희들이 이 정도로 각오했습니다. 과거와 완전 단절할 거예요. 맹세코 사부의 가르침과 분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좋도다 좋도다. 너희 팔이니 능히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니 진실로 좋은 일이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요 정도? 제자로 완전히 받아주기 전에는 여선들이라고 하면서 존칭을 써줬는데 제자로 받아주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호칭이 변했지. 게다가 됐어? 대사가 말하기를 드디어 대사가 법좌에 올라 경문을 강로하니 백호빛이 세상에 쏘이고 백호빛이면 어디예요? 절 같은 데 가서 부처님 불상 같은 거 보면 어디가 있어? 뭐요? 부처님 이렇게 불상을 보면 부처님 이렇게 눈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뭐 있는 거 있지? 여기가 백호야. 백호빛이 온 세계에 쏘이고 하늘의 꽃이 빛처럼 내렸다. 산, 화, 공, 덕. 꽃을 뿌림으로써 덕을 치하하다. 이 정도의 뉘앙스가 있겠네요. 됐고 그 다음 오른쪽 위로 밑에 줄거리 읽고 올게요.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이 뒤에 구절도 나오면 참 좋기는 한데 성진은 육간대사의 뒤를 이어서 연화도량에서의 설법을 하며 대중을 교화하고 이후 불생불멸의 정과를 얻어 극락세상에 갔습니다. 고전소설의 특징, 행복한 결말. 괜찮나요? 네, 됐고 함께 극락세상 갔습니다. 결국엔 해피엔딩.
오른쪽 위에 이 소설에 나타난 고전 소설의 특징, 사건 전개에 우연히 팔선녀 등장하고요.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나고요. 행복한 결말 있습니다. 장주의 꿈은 이 소설에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구운몽의 환몽구조에 따르면 됐고 밑줄. 꿈과 현실의 구분은 모호하고 그러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자성어는 외워놔야 되겠죠? 장주지몽, 호접지몽. 그러니까 그거 있었죠. 아까 노생지몽, 한단지몽, 일장춘몽 얘네하고 장주지몽, 호접지몽 구분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있어봐야 객관식 문제지 뭐. 됐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서 어디가 있을까 확인할 거 있나? 네, 안 읽어봤으니까 이거 한번 보러 오죠. 대사가 장주의 꿈을 인용한 이유는 뭡니까?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불교의 공사상. 팔선녀의 깨달음과 바람. 위부인을 모셨지만 세속정욕을 잊지 못했죠. 누구처럼? 성진이처럼. 하룻밤 꿈을 꾸고 인생무상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진이처럼. 불문에 귀의하고자 합니다. 연지분과 흑운 같은 머릿결은 전부 다 확인을 해드렸었고요. 됐어. 어쨌든 화장 지우고 머리 자른다 라는 이야기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 어디 보자. 뒤에 나와 있는 거 1번 문제 됐고요. 오케이. 2번 확인하러 갈게요.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 공명의 글을 읽고 공명을 후세에 떨쳐서 이름을 들이우는 것이 대장부의 일이다. 우리 부처의 법문은 적막하기 심심해. 옆에다가 내적 갈등. 수유는 원래 하남의 배옷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을 하고 낭자들과 백년간을 하루처럼 즐겁게 사는데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아니한가. 인생모살. 내가 원하던 삶 살아봤더니 별거 아니네. 어느 상황에서의 한 말이었는지는 뭐 됐고요. 가에서 나로 상황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승려일 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양소유가 돼서 누려봤지. 근데 다 누리고 보니 인간은 죽기 마련이고 부귀공명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덥다라고 느낀 것 같다. 성진이의 깨달음은 뭘까? 인간 부귀와 남녀 종욕이 다 허무한 것이다. 인생도 꿈과 같은 거구나 라고 깨달았겠지. 하지만 육관대사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었다. 다음 페이지. 삼국유사에 실린 조신설화를 요약한 겁니다. 잘 읽고 네모 꿈의 기능에 주목해 봅시다. 조신설화의 이 큰 틀을 구운몽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신설화도 환몽구조야. 왼쪽 잠깐만 볼까요? 조신설화. 삼국유사에 있고요. 정토사를 세우게 된 인연을 설명합니다. 밑줄 사찰연기설화. 무슨 말이냐? 이 절이 어떠한 계기로 생겼냐면요 라고 해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주는 설화라고. 조신이라는 주인공이 하룻밤 동안 꾼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구조. 밑줄 환몽설화다. 설화고요, 환몽설화고요, 사찰연기설화, 전설입니다. 전설인 이유는 전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다거든.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 정토사에다가 동그라미. 정토사라고 하는 실제 절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다. 그래서 신화나 민담이 아니라 전설이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쓸게요. 전설, 구체적 증거물이 있음. 애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세속적 욕망이 덧없음. 됐을까요? 뭐 해제는 네네네네네 됐고요. 정토사 밑줄, 사찰 연기 설화, 구체적 증거물, 구체적 증거물이 있어서 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신이도 꿈을 꿔서 깨닫거든. 성진이도 꿈 꿔서 깨닫죠. 공통점이야.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조신은 꿈속에서 엄청 고생해. 고생해. 신라 때 조신이라는 승려가 태수 기문의 딸을 깊이 연모하여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가서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부른다. 정신 나간 거지. 스님이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부처님한테 소원 빌고 있어. 정신 나간 거야. 그러나 몇 년 뒤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욕망이 좌절되었습니다. 조신은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요렇게 끊어놓고 끊어놓은 윗부분이 현실, 밑에 부분이 꿈. 오, 진짜 꿈꾸네요. 꿈에 갑자기 김씨의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한다. 그래서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40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다. 옆에다가 욕망의 실현. 너무 좋겠는데? 아니요.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서 식구들을 잃고 구걸을 하게 되고 그러던 중 15살 된 큰아들은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고 그리고 구걸 나갔던 딸내미는 개한테 물려서 돌아오고 그래서 못 살겠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살기에는. 그래서 10살 된 딸은 구걸된 부모를 대신해서 개에게 물려 드러눕자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때요? 꿈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죠. 누구와는 다르게, 양소유와는 다르게. 그래서 여자가 먼저 얘기해. 야, 둘이 살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맨날 빌어먹고 가릴 옷 1000조가리 하나도 없고. 여자가 되게 정말 단호하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있어서 네가 불행하고 네가 있어서 내가 불행하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어떠냐. 그랬을 때 조신이 되게 반가워하면서 오케이 하고 헤어져. 그리고 이제 여기를 요만큼 또 끊고 이제 또 뒷부분이 다시 현실이죠.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밤이었었고 어머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인과 살았었던 40년이 딱 하룻밤이었었던 거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꿈꾸게 해준 거는 누구였을까? 아까 원망을 표현했었던 그 관음보살 부처님이었겠지. 마치 100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봤더니 어머 돌미륵이 나왔어. 돌미륵을 절에 옮기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짓고 수행했고 아무도 조신의 행적을 알지 못한다. 돌미륵 정토사라는 것을 통해서 맞아 이거 아까 전설이라고 했었었지. 이러한 것들 괜찮나요? 네. 종적을 알지 못했다. 요 정도면 뭐 설화적 결말 구조 뭐 이러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뭐 열린 결말 이런 것들. 다음의 내용을
같이 함께 비교해 봅시다. 저라면 요거 시험 문제. 꿈속에서 성진이가 바라던 것, 조신이 바라던 것. 꿈속에서의 양소유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조신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성진이는 부귀영화를 깨달았고 조신은 부끄럽고 세속적 욕망이 허무하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됐을까요? 네. 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옆에 공통점이죠. 네모 칠까요? 꿈은 주인공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지만 밑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건 모르지만 꿈을 통해서 살아보며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남자들이 꾸는 제일 끔찍한 꿈 중에 하나가 군대 다시 가는 꿈이거든. 근데 내가 며칠 전에 꿨어. 그런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자꾸 속으로 생각해. 얘 미쳤네? 왜 가만히 있고 받아들이지? 나 미쳤나? 라고 하다가 깼어. 역시 끔찍하죠. 다음 페이지. 네, 중요한 부분에 몇 군데에다가 밑줄만 체크하면서 확인할게요. 어디에서 보면 아이고야. 네, 밑줄만 그을 거라서. 자, 확인해 봅시다. 어디에다 밑줄을 그을까? 어디가 있냐? 부귀공명을 누리는데 그것이 허망하다고 깨달았다. 꿈속에 들어가면 잇몸, 깨면은 강몸,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 여기 그냥 밑줄 그시면 되겠고요. 몽자류 소설.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환몽구조는 현대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겁니다. 됐고. 유배지에서의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됐고. 사시남정기, 용궁부연록 얘도 됐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서의 볼 거 있나? 그러네요. 247, 248 정도 되어 있죠. 오케이. 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앞에 빠져있는 문제 지금 푸시고 247, 248 두 페이지 빈칸 채우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어허.